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은 10월의 기대주 중에 하나였던 퀄리타스 반도체를 간단하게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어제 살펴본 워트의 청약이 끝나게 되면 퀄리타스 반도체의 청약 일정이 바로 이어질 테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퀄리타스 반도체는 반도체 IP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상장했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기억하실까요? 같은 섹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IP 기업은 아직은 우리에게는 약간 낯선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념부터 잡고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추론이나 연산, 제어같이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CPU나 GPU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는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의 칩이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블록들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칩 안에 70에서 100여 종이 넘는 기능 블록들이 쓰인다고 해요. 여기서 반도체 IP는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각각의 블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IP 회사는 특정 블록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죠. 이 블록들도 회로의 집합으로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 IP 회사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는요,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팹리스, 파운드리는 조금 익숙한 용어기는 하죠. 공장은 없이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칩을 설계한 다음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에 맡겨서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때 팹리스가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하나의 칩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 블록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각각의 기능 블록을 직접 다 설계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돼야만 할 거예요. 너무 비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팹리스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 IP 회사들이 이미 설계를 해놓은 검증된 기능 블록들을 가져다 쓰면서 전체적인 칩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건축사무소에 집의 설계를 맡겼다고 했을 때 물론 건축사무소가 전체적인 설계도를 직접 그리기는 하겠지만 안방이나 주방, 화장실의 설계도는 이미 다른 설계사무소가 잘 만들어 놓은 모델로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데 쓰이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AI와 자율주행 같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과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 시스템 반도체가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반도체 IP 기업의 중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미나 시놉시스 같이 미국이나 영국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 다양한 기능 블록들 중에서 어떤 IP에 주력을 하는 회사일까? 네,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페이스 IP가 전문이라고 합니다. 초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이란 두 장치 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전송하는 기술을 얘기하거든요. 사물인터넷, IC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커넥트 기술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나 AI에 활용되는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 데이터가 좀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회사는 초고속 인터커넥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서데스 관련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데스란 시스템 온 칩 내부의 저속 병렬 데이터를 직렬화해서 하나의 채널에서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100GB급 서데스 기술은 시놉시스 같은 최정상급의 글로벌 IP 업체들만 보유하고 있대요. 1초당 100GB의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아무튼 퀄리타스 반도체가 세계에서 7번째로 100GB급 서데스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에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서는 대체할 만한 국내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진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평가에서도 AA 와 A 등급을 획득을 했더라고요. 이런 기술 경쟁력 덕분에 설립 2년 만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업 생태계인 세이프 IP의 핵심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 현재까지도 그 지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되겠죠. 네, 이 정도 보고 실적을 살펴본다면 아직은 적자 기업이기는 해요. 계속해서 연구개발비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아직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률이 매우 높다는 부분에 저는 눈길이 가긴 했어요. 최근 3개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무려 186%나 되고요. 23년 반기를 연환산해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또 추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부진 속에서도 매출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반도체 경기와는 상관이 없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에 대한 수요나 IP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반도체의 공정이 미세화되면 될수록 반도체 IP의 단가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칩당 필요한 IP의 개수 또한 증가할 전망이라서 P와 Q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는 거. 그리고 세계 최대 IP 기업인 ARM이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고평가 논란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주가와 무관하게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모양새기는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IP 기업들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속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퀄리타스 반도체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공모 구조와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총 180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5,000원을 제시했고요. 밴드 상단 기준 공모 금액은 27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529억 원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는 4일이 걸린다는 게 아쉽기는 하네요. 상장은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트는 26일, 퀄리타스는 27일.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는 12.8%를 배정을 했는데 직원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2,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미리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한 것 같아서 미달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상장 주식 총수의 26.28%, 20%대니까 많지 않고요. 벤처금융이나 전문 투자자 1% 이상 주주들이 일부 물량은 자발적으로 보호예수에 동참해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 약 402억 원 정도. 아주 가벼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아서 그냥저냥 괜찮은 수준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이 10.88%가 존재합니다. 요 기존 주주가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는데 회사의 지금까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참고해서 보니까요. 거의 다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미전환 상환 전환 우선주가 61만 4,320주 존재합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것은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상장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대요. 대신에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은 의무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리고 미행사 주식매수 선택권도 88만 2천 주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25만 5,920주, 상장 주식 총수의 2.51% 정도 되거든요. 행사 가격이 500원과 900원으로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신주가 또 추가적으로 발행이 돼서 시장에 출회될 수 있으니 요거까지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기는 해요. 네, 그러면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유사기업으로 대만의 AS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IT 테크놀로지, 그리고 미국의 맥스 리니어를 선정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반도체 IP 기업은요, 한국 증시에서는 약간은 아직은 낯선 존재예요.
그 작년에 상장한 오픈엣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땅한 비교군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퀄리타스도 해외 기업만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적자이기 때문에 25년과 26년의 추정순이익 평균치를 활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을 합니다. 할인율 34.25%에서 24.13% 적용해서 최종 공모가 밴드 13,000원에서 15,000원이 도출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와 공모가 산정 방식을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오픈엣지는 비교 기업의 미국의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와 시놉시스, 그리고 대만의 M31 테크놀로지, 완전히 글로벌 탑급 IP 업체들만 선정을 해서 피어그룹부터 논란이 거셌었어요. 그래서 적용 PER이 38.52배로 매우 높았고요. 또 적용 순이익은 24년과 25년 추정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퀄리타스와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오픈엣지는 평가 시가총액이 무려 5,046억 원으로 계산이 됐고 퀄리타스는 2,311억 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계산한 밸류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었네요. 그래서 오픈엣지와 비교를 하면 퀄리타스는 매우 시장 친화적인 공모가 산정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고평가 논란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엣지가 현재까지 공모가 대비해서 70% 위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퀄리타스에는 긍정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오픈엣지는 밴드 하단보다 5,000원이 낮은 가격에 공모가를 확정하긴 했었어요. 네, 아무튼 실적도 비교를 해서 보시면 퀄리타스가 오픈엣지보다는 적자폭이 훨씬 적거든요. 특히나 22년도에는 매출액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손익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밴드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이 지금 1,529억 원이고 오픈엣지는 현재 시가총액이 3,653억 원,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의 공모가는 매우 매력적이다 라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섹터나 공모 구조, 공모가 모두 꽤 매력적이라고 봤습니다. 유통 물량도 20%대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0%대라고 하면 아주 리스키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가 될 것 같거든요. 한 투에 45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 균등 물량이 22만 5천 주. 균등 아마도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죠. 그리고 한 투 온라인 등급의 한도는 7,50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밴드 상단 기준 증거금 5,625만 원까지밖에 참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손에 실질적으로 쥐게 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수요 예측 결과가 17일에 발표가 되면 그때 청약 효율까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세요. 안녕.